제 생각은 이 위기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인들은 극도로 처신을 잘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사회가 위기에 닥쳤을 비로소 그 사회 구성원의 인간적인 단면, 즉 인간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막연히 동경하는 선진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더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나라일 것이라 여기며 무한한 긍정적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하던 나라들이었죠. 언젠가 그 나라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기도 했던 나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더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채워진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선진국인 줄로만 알았던 나라들의 국민들이 위기가 닥치자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화장지를 부여잡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재기는커녕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차분하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마트 선반마다 가득가득 차있는 식료품 및 화장지들을 보며 그들 또한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본 방역을 지키고 내가 느끼는 불편쯤이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기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위 선진국이라 불렀던 나라의 사람들,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인류의 아픔에 앞장서서 지지할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 자신만의 자유를 외치며 이웃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꽤 많은 실망과 혼란을 느꼈었죠. 그동안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영화 등등의 영향으로 막연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던 서양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결코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으로 파견 온 해외 저널리스트들이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한국에 머물고 있던 그들은 위기를 능숙하게 대처하는 한국인들을 겪으며 지금껏 그들이 가져왔던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 서양 국가에 대한 생각마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먼저 실천했다는 서양 국가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숭고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블룸버그의 피터 패 지국장, 에이셔타임즈의 앤드류 살몬 지국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위원회 위원 마이클 브린의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서구 사회들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중국 방식을 따르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국을 봉쇄하고 시 전체를 통째로 봉쇄했었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었죠.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죠. 한국에서 훨씬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소리치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난 2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적했다고 해서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될까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이고 차 안에 자신뿐인데 마스크를 쓴 채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일종의 습관일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방적인 것일까요? 이 물질 코로나 이 표면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도로 신중하고 사회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싶을지도 모르죠. 전 원래 마스크가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마스크는 침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요. 그쵸? 하지만 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염 같은 것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세균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병균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들도 자신의 감염 예방 측면에서 마스크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쓰는 거죠. 한국인들은 만약 그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앤디, 당신이 처음에 공황 상태에 대해 언급하셨죠. 그때 뭔가 일종의 공포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북미, 호주,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을 때 사람들을 보며 마치 할리우드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공황 상태에 빠져서 먹을 것을 사재고 사재기 때문에 선반이 텅텅 비고 화장지가 동나고. 알죠? 모든 가게의 선반들이 텅텅 비었었잖아요. 전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랬었죠. 왜 하필이면 화장지일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참 우리에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인정하게 해주거든요. 전 항상 한국인이 아주 감정적이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왔거든요. 아주 열정적인 종류의 사람들은 고함치고 소리 지르며 많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왔죠. 제 생각은 이 위기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패닉에 빠져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건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같은 서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인들은 극도로 처신을 잘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제공한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아주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말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제가 알아챈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건 정말 여기 한국이 어떤 사회인지 말해주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규정된 정부 권고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체온을 체크하고 소독제를 어디든 비치해두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볼 수 있죠. 한국에는 이것이 국가적 위기라는 공동체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못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불신이 크죠. 특히 전 미국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밖을 나가고 여전히 활동에 참여하고 일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전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마디 하자면 또 다른 요인은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 덕분이라 보는데요. 쿠팡, 마켓 커리 같은 회사나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문 앞에 도착하죠. 확실히 그것이 요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엄청 커져.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당국이 전반적인 상황을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니까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서만큼의 무선 인터넷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침착하게 극도로 처신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에이셔타임즈의 앤드류 살몬 지국장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블룸버그의 피터 패 지국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덜 침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도 한몫하고 있다고 마이클 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주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인프라가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성이 한국인을 따라 올 수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